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최근 19년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 30회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 매각 가격을 1억으로 정하였다. 기일 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갑에게 개업공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갑이 1억 2천만 원에 매수 신청을 하려면 법원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12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경매에서는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옛날에는 응찰가, 입찰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1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이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이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틀렸네요. 동점자가 2명 이상이 나오면 그 동점자들끼리만, 최고 높게 쓰는 사람들끼리만 추가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래도 또 동점자가 나오면 그때는 추첨을 합니다. 그러나 차순위 매수 신고의 경우 처음부터 2명 이상이 나오면, 동점자가 2명 이상이면 처음부터 추첨을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을 하려는 경우 전의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써낸 금액보다 더 낮게 써내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등이 1억 써내가지고 둘이 1등을 했는데 둘이 담합을 해가지고 8천만 원 적어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3번 틀렸고요. 4번입니다.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신고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어야 한다. 네, 이게 사례 중심으로 나오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4번이 답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즉 2등입니다. 2등. 왜 2등을 뽑습니까? 1등 한 사람이 보증금 1000만 원만, 최저 매각 가격 1000만 원만 내놓고 잔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경매 절차를 종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내놓은 최저 매각 가격 10% 1000만 원 보증금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2등에게 1억 4천에 팔아도 1등에게 1억 5천에 판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뽑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 경우 매각 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 신고인은 매각 기일을 종결 고지함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돈 낼 때까지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매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34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의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을의 연체 차임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는데 3개의 차임액에 이런 경우입니다. 3개의 차임액이면 한 달 월세가 100만원이니까 300만원 연체해야 주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차임액이기 때문에 X입니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됩니다. 2번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엔 다시 감액하지 못한다 했는데 증액은 한번 올리면 1년 안에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액은 상한선 없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3번 갑이 2019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을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2019년 10월 1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되죠. 자동 연장되면 1년 더 자동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입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죠. 4번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넘기 전에 을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 원을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했는데 서울인 경우 환산보증금이 6,500 이하여야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지금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1억이고요. 1억 5천만 원이죠. 환산보증금이. 따라서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5번 을이 임대차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1월 5일 갑이 상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의 상가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을은 대항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4번 X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 왜 5번입니까? 이게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대항력을 갖추려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도받아야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장사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입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분묘가 1995년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다 했는데 네, 틀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판례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즉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분묘가 설치됐다면 시효취득 인정 안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2020년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암장,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암매장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묘소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서법상 공시방법인 봉분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불룩하게 묘가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아직 사망하지 아니한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 가묘, 예장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게 종전에는 기출문제 당시 30회 때는 이게 옳은 내용인데요. 지금은 틀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답이 1번, 4번 두 개입니다. 30회 당시는 1번이 정답이었죠. 지금은 판례가 바뀌어서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시효취득이 아니고 자기 땅에 묘를 설치해놨다가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하지 않아 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청구한 날부터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5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복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6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을 소유의 X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병과 명신탁 약정에 따라 을로부터 바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개사가 갑과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갑이 신탁자고 병이 수탁자가 되겠죠. 소위 등기 명신탁이 되겠습니다. 갑이 신탁자, 병이 수탁자, 을이 매도인이 되겠습니다. 기억, 갑과 병 간의 약정은 조세포탈 목적 등이 아니라면 유효하다 했는데, 친구 간에는 유효할 수 없고요. 배우자, 종교단체, 종중, 문중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다면 유효합니다. 그래서 명신탁 약정은 친구 간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실명법상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세 가지 유형 모두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리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했는데,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물권 변동 효력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병이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말이 없으면 부당이득을 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최근 5년간 4문제가 공인중개사법에 출제됐습니다. 거의 해마다 출제되고 있죠. 그리고 민사특별법에서도 해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